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지음, 송현수 옮김,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오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14년 동안 썼던 칼럼 중에서 보석 같은 사색의 글들을 추려서 만든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감과 깨달음이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이라는 주제로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챕터는 가능성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날아올라라. 정기를 들이마시고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라. 떠나라. 헤매어라. 하지만 위로 오르라.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내가 가져본 어떤 직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본 어떤 도시에서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했다고 느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때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달 떨리는 무릎으로 밖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의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려움은 나의 허락 아래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을 것이고 나를 소나기에 넣고 내가 절대 최고의 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이다. 확신하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힘을 가진 것은 당신이 품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건드릴 수 없지만 내가 품은 두려움은 내게서 삶을 앗아갈 수 있다. 두려움에 질 때마다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반대로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초조함을 뒤로하고 계속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같은 질문을 적곤 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외부적으로는 용감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내적으로는 거의 다친 상태에서 살았다. 그 사실을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노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겁이 났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먹은 음식마저도 그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다. 두려움은 나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았고 두려움이 그런 행패를 부리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나였다. 닥터 필, 미국의 토크쇼인 닥터 필 쇼의 진행자인 필 매크로 박사를 말하는 겁니다. 닥터 필이 자주 하는 말처럼 먼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두려움에 도전하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꿀 시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겁이 났다. 두려움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닐 도널드 월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끌어모아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을 위해 표를 던질 때, 감히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나 자신을 바꿀 때, 또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관에 부닥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외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들이 예상한 바를 뛰어넘으려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다. 그리고 나약해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움이 치솟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나 당신을 비틀거리게 할 수도 있다. 기진맥진해 다 때려치우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때때로 당신은 끔찍한 고착 상태에 몇 년씩 갇혀있게 될지도 모르며 너무나 많은 날을 후회해 몸부림치며 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하며 살지 모른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당신 앞을 막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즉 당신의 앞을 막는 두려움의 물살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서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떨까?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을 뿌리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한 것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파란색 터들넥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직장 상사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갈색 페이즐리 무늬의 의자는 너무 깊숙했고 쿠션은 지나치게 빵빵했다. 모두 기억난다. 내가 일하던 볼티모어 TV 채널의 국장이 한 말도 기억난다. 자네가 시카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눈 뜨고 지뢰밭으로 가는 격이야. 경력을 다 망치고 싶나? 상사는 나를 볼티모어에 붙잡아두기 위해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다 이용했다. 봉급 인상, 전용 회사 차량, 새 아파트 등등. 마지막으로는 나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자네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당시에는 상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했다. 성공을 확신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배짱을 간신히 끌어모아 그에게 말했다. 국장님 말씀이 옳아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살아남는다면 적어도 계속 성장은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서서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한 것은 행복이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영원히 매일 나와 함께하며 끝없이 지속되는 행복 말이다. 안전하기를 바랐다면 볼티모어에 머무르는 것이 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남도록 상사가 나를 설득하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자신에 대해 영원히 실망하게 될 것임을 상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순간 깨달았다. 아마도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고 살면서 항상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날의 그 선택은 내 삶의 궤도를 바꿔놓았다. 나는 지금 내가 전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일과 동료, 나의 가정, 매 순간 내가 들이키는 자유와 평화의 공기에 대한 감사함, 이것들에 대한 정열을 연료 삼아서 유쾌하게 고양된 만족감, 내가 내리는 행복의 정의이다.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이 스스로 내린 선택을 통해 나 자신이 불러온 결과임을 확실히 알기에 이 모든 것이 더 달콤할 뿐이다. 시간은 덧없이 짧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뚜렷이 느낄 것이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말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낡은 나로부터 계속 자라나서 가능한 한 최고의 인생으로 진화하는 것. 10대 시절에 이미 나는 무언가 더 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안 깊은 곳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은 부를 쌓거나 유명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계속 노력하며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측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뜻했다. 확신하건대 그러한 과정을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만 그들이 꿈꾸는 삶이 뒤따른다. 그러한 노력이 부나 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로 꿈이란 것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후회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욱 긴밀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지는 못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서 자라나오고 또 자라나와 우리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자칫 놓쳤을 수도 있는 내면의 속삭임, 자신의 소명으로 향하라고 촉구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제껏 만난 것 중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누구의 말과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찾을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다. 살아서 당신을 위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심지어 당신마저도 그 그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다. 열심히 인생의 계획을 짜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주의 흐름과 에너지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힘과 활기를 최대한 끌어모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그 힘에 계획을 맡기자.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이 스스로 걸작으로 태어나게끔 하자. 꿈은 아주 크게 꾸자. 아주 크게 꾸자. 열심히 노력하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당신보다 더 큰 그 힘의 존재에 모든 것을 오롯이 맡겨보자.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책 제일 뒷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온전한 여행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